만약에 진짜 전과목 학원을 다 다닌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될까? 초등 같은 경우에 운동, 음악, 미술 그치. 이런 거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든다고 하더라고. 초중등으로 가도 이거는 정말 꼭 시킬 거, 그 다음에 안 해서 지나고 나니까 너무 후회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사실 이게 의외로 오히려 학원을 안 보내야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사교육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효과는 좋으면서 비용은 줄이는 그런 방법과 노하우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공부 잘하는 아이 집 사교육비 얼마나 쓸까? 좀 양극단인 것 같긴 한데, 맞아. 진짜 많이 쓰는 집은 초등인데 한 700만 원 쓰는 집도 있고, 아예 학원을 안 보내는 집도 사실은 있지. 근데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잖아. 특히 초등 저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작년에 역대 사교육비 최고 찍었던 거 알아? 놀랍지도 않은 게 뭐 매년 갱신되는 느낌? 그 금액이 29.2조 정도 됐다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하네. 1인당 학원을 다니는 애들 평균을 내봤더니 59.2만 원이라고 나왔대. 이건 초중고 다 통계를 낸 거겠네. 그치. 그리고 고소득이랑 저소득 그 사이의 사교육비 차이가 3배 이상이 났다는 거지. 뭐 만약에 진짜 전과목 학원을 다 다닌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될까? 초등 같은 경우에 교과 학원을 포함해서 운동,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야, 엄청나겠다. 3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 중등 교과 학원은 당연히 포함이고,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입시 준비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부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든다는 거. 뭐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금액을 감당한다라는 게 약간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고등은 거기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과외로 돌려버리잖아. 그렇지, 좀 비싼 과외. 고3 되면은 입시 컨설팅까지 그치. 받아야 되면 뭐 논술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오겠네. 뭐. 고등은 600만 원 이상 든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평균 정도는 얼마나 될까? 사교육비 조사에서 통계 낸 거에 의하면 초등은 50만 원 정도, 중등은 63만 원 정도, 고등은 77만 원 정도 든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휴 뭐가 저거밖에 안 나가나, 현실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통계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적인 사교육비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통계 함정 오류 같은 건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이게 또 인당이다 보니까 아이가 둘, 셋 많으신 가정에서는 사실 곱하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해서 정말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냐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투자에 비례해서 결과가 좋다 그러면 뭐 그래도 감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기대를 하기 마련이잖아. 그렇지. 사교육비가 높아질수록 사실 불만도 같이 높아지는 걸 많이 보잖아.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원을 보내다가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을 또 보내고, 성적이 안 오르니까 또 과외를 따로 붙이고. 실제로 이런 집들을 많이 봤거든.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사교육을 많이 붙일수록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이는 점점 질리고 영어가 너무 싫고, 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히려 지치고 포기해버린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지.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애들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어.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보충이 돼야 되는 정말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게 고등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초등 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 사실 장기전을 봐야 되는 건데, 초등 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풀이 푹 죽어서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만큼 많은 돈을 사교육비에 투자한다는 게 가정의 부담인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업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없게끔 학원을 돌리다 보면 애들이 공부에 관해서 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이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차피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학원 가서 논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데도 학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제 양산이 되고, 초등 때는 큰 문제를 못 느끼다가 중등 올라가면서부터는 뒤통수를 맞고 후회하고, 뭐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중등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투자할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고등까지 쭉 키운 선배맘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경우가 많지. 맞아. 근데 가정마다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잖아.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 맞아. 초중등으로 가도 이거는 정말 꼭 시킬 거,
그 다음에 안에서 지나고 나니까 너무 후회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무조건 시키겠다. 사실 이게 의외로 예체능이 많아. 우리도 되게 강추를 하는 거잖아. 예체능은 꼭 시킬 걸. 예체능 중에서도 특히 취미와 관련된 거 있잖아. 나중에 공부하고 힘들 때 도피처가 된다. 우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체력. 그렇지. 특히 여학생일수록 태권도가 됐든 뭐 검도가 됐든 몸 쓰는 거 이런 사교육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일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문해력이야. 문해력은 모든 과목의 기본이잖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집중 투자를 할 걸. 이것저것 난잡하게 할 게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빨리 진도 빼고 문제 풀고 중등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해력 때문에 룰은 무너지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어 실력이라는 게 정말 문해력이 근간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안에서 후회했던 거 요거는 결정적으로 영어, 수학,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 맞아. 요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맞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몇 번 있어.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 앞뒤로 요 진도를 배울 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강연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중3 겨울방학 정말 목숨 거세요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리거든. 이때까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어도 이때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 전까지 수학학원을 안 보내셨더라도 요때는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교육에 투자를 할 때도 사실 강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너무 초반에 시쳇말로 몰빵을 하고 나중에는 시간과 에너지, 돈, 아이의 의지 이 모든 게 초반에 다 소진이 돼버리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 차라리 좀 아껴놨다가 사교육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학년 대비, 그 다음에 5학년 대비, 그 다음에 중1 요 시점 그리고 영역별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잖아. 여러 영역 중에서도 학년이나 시기에 따라서 좀 더 강조돼야 되는 영역을 그걸 놓치고 계속 그냥 끌고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특히 초등 때 사교육은 우선순위 그리고 시기를 잘 따져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오히려 학원을 안 보내야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 딱 떠오르는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느린데 꼼꼼한 아이들이야. 사실 이 꼼꼼하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인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느린 거야. 답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다가 늦겠는데 싶어서 그때부터 학원들의 스케줄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은 꼼꼼하고 느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를 못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지. 얘네들은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원에 설령 보낸다 하더라도 그걸 소화할 수 있게끔 학원 수업 시간에 최소한 한 3배 이상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계산은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을 보내는 게 마이너스가 되지.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에는 안 다니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오늘 사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큰 도움 되시게 그럼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사교육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효과는 좋으면서 비용은 줄이는 그런 방법과 노하우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예전에 비해서 교육 정보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어. 맞아.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천해주는 정보의 보고들이 있잖아.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 알림이 너무 기본이고 EBS 또 무료 인강이라던가 내가 EBS 매스도 되게 강조했었거든. EBS 안에 무료고 좋은 강의들 정말 많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에듀네티클리어라고 이거는 예전엔 정말 몰랐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로 많이들 아시는데 학교에서 실제 선생님들이 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맞아.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 여기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잖아요. 역대 수능 기출문제들 쫙 나와 있고 시험의 출제 방향성을 알아야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다. 초등부터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렇지. 또 대형학원에서도 온라인 설명회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중계를 하거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육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잖아. 우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디에 살든 동일하게 관심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 게다가 예전에는 대치동에서만 보는 족보 이런 게 되게 유명했다면 요즘은 그런 콘텐츠 자체가 돈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든 살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대치동, 목동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정보에 둔감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발품 팔고 관심 갖고 손품 팔고 교집합 스튜디오만 잘 보셔도 그런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력 관리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어. 예전에 비해서. 특히나 초등, 중등은 관리가 생명이잖아. 근데 예전 오프라인 방식은 그게 취약했거든. 다수를 놓고 사람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그렇지. 없고, 근데 지금은 온라인 프로그램, AI 또 발전하면서 학습 이력이 관리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아.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AI 살짝 얘기했는데 요즘 AI를 활용한 학원 대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맞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잖아. 챗GPT 등 AI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일례로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신의 기출을 확보하고 보통 학원에서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본문에서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주잖아. 사실 그게 꿀이거든. 학생 스스로는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 교과서, 뭐 불교재가 있더라도 거기서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지를 학원에서 찍어주고 만들어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가. 심지어는 내내 안 다니다가 내신 기간에만 다니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 맞아.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만들어주거든. 혹은 내신이 아니더라도 영어 리딩을 한 상태에서 그거 관련된 주제를 묻는다든지 어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심지어는 스피킹도 AI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어휘 공부, 그래머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한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조금 더 가까워진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정말 크게 도움을 받고 계시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답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 오답 분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어렵단 말이야. 아이가 오답을 보고도 아 여기서 어떤 게 부족해서 난 이걸 몰랐구나. 이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다시 문제에 접근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거지. 내가 쓴 풀이 과정을 AI한테 보여주면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거야. 야, 무섭다. 그러니까.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는 AI가 학습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할 거고 인성이라든지 활동들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이미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 맞아. 선생님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AI만 활용을 잘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학습의 효율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아직도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 정말 앞서가는 엄마 밑에 앞서가는 아이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잖아. 사교육이라는 게 어떤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긴 하잖아. 사교육비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죠. 들으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싸.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추천드릴 때는 그 부분 되게 꼼꼼하게 보잖아. 우리도 부담이 되고.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책 한 권 값인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공부할 수 있다. U 플러스 유독이라는 서비스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독하는 거 되게 많잖아.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우리 다 구독돼 그치? 있잖아. 나는 밀리의 서재 이런 거부터 정말 여러 개를 구독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관리를 하면서 묶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게 U 플러스 유독이라는 서비스야. 근데 그 안에 방금 말한 OTT 같은 서비스 말고도 AI 서비스들도 구독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초등아이들을 위한 교육팩이라고 해가지고 수학과학, 영어, 국어 이렇게 묶어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 뭐 안 쓰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심지어는 국영수, 과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AI 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맞춤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구독팩이라는 패키지가 두 개의 AI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매달 바꿀 수 있어서 이번 달에는 이런 조합으로 했다가 다음 달에는 또 이런 조합으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3개월간 그냥 다 사용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취사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수학과학부터 소개를 좀 수학과학, 해드리면 수학은 수학대왕이라는 앱이고 그리고 과학은 과학동화.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 두 개 정말 알짜거든. 일단 수학대왕이라는 거는 초3부터 고등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은행이라고 기본적으로 문제은행. 생각하시면 돼.
돼요. 근데 AI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계속 문제를 추천해주고 좀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 풀이 과정을 AI가 분석해가지고 오답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 그리고 개념 강의랑 해설 강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수학 공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탑재된 거지. 뭐 과학 동화는 말하면 입 아플 것 같긴 한데 여기에 AI가 탑재돼 있는데 어떤 AI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과학적 질문을 하잖아. 갑자기 왜 낮과 밤은 바뀌는 거야?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엄마가 당황하게 되잖아. 얘는 채팅 서비스로 그런 것들을 AI랑 대화를 하면 해결을 해줘. 근데 해결해주는 근거가 기존의 과학 동화에 충분히 쌓여있는 수십만 건의 기사가 있잖아. 그 기사를 기반으로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하고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게다가 여기 쌓여있는 과학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모의 면접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영재원이라던가 영재 학교를 준비하는 경우에 이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D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수학동화, 과학동화, 어린이 수학동화, 어린이 과학동화 이 매거진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출간한 이북들 그리고 학습 만화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서 진짜 이 과학 하나만 보고 봐도 뭐 이거 내가 보고 싶네. 국어는 러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해력을 위한 AI 맞춤 컨텐츠야. 대화형 학습도 가능하고 독해력 학습도 가능하고 컨텐츠도 문학, 사회, 과학, 철학 등 다양해. 근데 이게 교과 연계학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 매일매일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문해력 습관 잡고 국어 실력 높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야. 영어는 플레잉이라는 앱인데 하루에 한 번 10분간 할 수 있는 영어 회화 앱이야. 가장 적합한 난이도를 AI가 학습해서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을 공부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거 동사 중심의 패턴 학습을 할 수가 있어. 또 이것도 AI잖아. 학습자의 실력과 취약점을 분석을 해주거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학습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원어민들이 이야기하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고 그 상황에 맞는 롤플레잉도 할 수가 있어. 재밌겠지. 그러니까 AI 기반의 단계별 복습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재밌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AI 툴이야. 그러니까 다 활용해 주시면 베스트고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하시면 정말 뽕을 뽑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 3개월간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서도 문제집 한 권 값으로 2개 AI를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집합만의 이벤트도 마련을 했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이벤트 방식 바뀐 거 이제는 다들 아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퀴즈 맞추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오늘은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볼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교육정보 사이트가 몇 개였을까요? 네, 요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0분 뽑아서 도서상품권 보내드리도록 도서상품권. 할게요. 유익한 AI 앱도 구독해보고 그리고 도서상품권까지 받으시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동화 읽으러 갈까? 그럴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